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좀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기에 좀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정도 이제 지금 약 먹고 있는데 한 4일 정도 약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목이 만만하지 않네요. 뭐 어제보다 좀 저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온도가 2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낮 기온이. 그래서 약도 먹으니까 엄청 나른하고요. 잠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시장도 오후 들면서 힘을 못 받고 또 빠지다 보니까 또 더더욱이나 좀 힘이 빠진 오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녀쭈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글쎄요, 뭐 그렇습니까, 제가? 네,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신 것 같고 하여튼 목이 좀 아직까지 한 이번 주까지는 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소리가 좀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요. 네, 여러분도 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4.63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원격 진료와 의료 AI 그리고 히토류, 통신, 미용기기, 비만 치료제, MLCC, 화장품, 의료기기, 음식료, 온라인 교육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관세 발언이 부재했지만 경기 침체의 우려는 여전히 지속됐습니다. 일부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수 하방 지지 요인도 될 수는 있겠고요. BOA 같은 경우가 시티그룹 실적 발표했는데요. 주식 부문 수익이 급증하면서 예상치 상회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일 ASML과 알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ASML은 장중에 이야기가 나왔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무역 분쟁이 좀 불거지면서 관세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이슈로 보잉 관련된 항공기 인도 관련된 부분들을 중단했다. 이게 명령 내려갑니다. 에어버스 쪽에는 좀 호재가 됐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비싼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좀 제동을 건 거죠. 미국 정부는 장후에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 제한도 통보를 했습니다.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안보 문제가 이유인데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대중무역 분쟁이 지속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외국인 이탈 지속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발 반도체 업종 약세가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는데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현물을 2,300억 정도 팔았고 선물은 1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선물 매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도 반도체 위주 매도가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종 하락세 보였고요. 방산, 금융, 인터넷, 조선, 음식료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H20 대중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 우려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HBM을 좀 많이 하는 하이넥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쪽이 조금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여튼 뭐 반도체 소부장들도 만만치 않게 빠졌고요. 음식료와 방어주 쪽으로서는 음식료, 유틸리티, 통신 이렇게 경기 방어주가 강세였습니다. 불확실성 방어용 손바뀜이 순환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과 LNG 등 한국에 강점이 있고 미국의 협력을 요하고 있는 분야를 아마 적극적으로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호실적 수출주로서 K뷰티 테마가 집중적으로 지금 오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의료 관광도 부각이 돼서 APR 같은 종목들도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좋은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는 트럼프 관세 발언 영향으로 미국 쪽에서도 GM이 3.5% 상승했고요. 포드도 4.1% 상승하는 등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SL 등 국내 부품주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권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미중 갈등 격화에 5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700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제한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이 가장 좀 안 좋았습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 합법화 기대에 의료 AI 관련주는 강세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인성정보라든지 토마토 시스템 등 관련주들도 눈에 띄게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미용기기 본다면 인바운드 수요 급증과 호수출에 따른 강력한 성장 기대의 상승세였고요.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등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수 반등은 우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 목요일 금통위 결과와 한국의 주요 기업 실적 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장중 낙폭을 좀 더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5년 1분기 GDP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예상치인 5.2%를 상회했고요. 3월 산업 생산도 예상치 5.8%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7.7% 플러스로 나왔고요. 소매 판매도 예상치가 4.2% 성장인데 5.9%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면서 실물 지표 또한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관세 관련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경기 지표가 상당히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구안신 효과가 소비로 반영되면서 가전, 가구, IT 기기과 함께 의류, 화장품 이런 부분도 준내구재 소비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네, 여기 쭉 나오죠. 가구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통신기기, 레저, 사무용품, 식품, 주얼리, 일상용품, 담배주류, 자동차, 음료 쭉쭉 내려오고 있고요. 화장품도 아래쪽에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화장품의 성장세는 1% 초반 정도라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여튼 이구안신 효과 때문에 통신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가전 이쪽이 상당히 좀 많이 팔렸다. 이 이구안신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석유 제품이 어쨌든 역성장 나타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네요. 자, 중국의 실물 지표 호조는 국내 수출주에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 쪽에서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역시나 선수요입니다. 선수요. 관세가 뭔가 집행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사놓자라는 이번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 밀어내기 효과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꽤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이 때문에 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지표 발표 이후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관련 업종들은 장초반 상승으로 선반영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 6% 이상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중국용 저사양 칩에 HBM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벤더사인 SK하이닉스 또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따라 한미반도체, 테크잉 등 일부 반도체 장비들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한편 이제 화장품 업종은 강세였는데요. 3월 호수출과 함께 중국 실물 지표 서프라이즈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APR, 실리콘2, 코스맥스, 펌텍 코리아 괜찮았고, 최근에 모습이 좋았던 것은 한국 콜마까지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방산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잠재적인 지정학적 긴장감에 따른 신규 수주 호실적 기대감에 LIG 넥스원은 국민연금인가요? 어디 굉장히 많이 샀다. 10% 이상 지분 취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키 맞추기를 못하고 굉장히 줄줄줄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등이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수주와 경기 방어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통신업종, 특히 LG유플러스라든지 KT, SK텔레콤 등 이익 개선, 주주와는 증가 기대감, AI 모멘텀 등등이 포함해서 통신주가 일단 주가가 올라온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이고요. 음식료 업종도 농심이나 오리온, 빙그레 등 강세였는데, 오리온은 월간 단위로 관련된 데이터 지표를 나타냈는데 오리온의 3월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심, 오리온, 빙그레 이런 종목들, 음식료 업종들도 일단 올라오기는 했고요. 자, 업종의 탑3 종목으로서는 통신과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등이 긍정적인 탑3였고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었던 섹터는 바텀3는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전자, 기계장비 정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간단한 흐름을 보여드렸으니까 뭐 머릿속에 이 정도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전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미국의 시티 어닝스 리비전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죠. 17주 연속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닝 하향 조정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관세 부분 우려가 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부터 관세 영향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닝도 점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방을 조금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상방을 좀 막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8, 9개 정도의 지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첫 번째 지표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 관련된 서베이 자료거든요. 이게 엄블레이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입니다. 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간 내 서베이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자료는 종합 지표로서 3.8에서 1.8로 급락을 했다. 이게 2023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지 다음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표로 좀 넘어갈까요? 이겁니다. 두 번째 표는 현금 비중인데요. 이게 4.8%까지 올라가면서 현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비우고 있는 거죠. 채권도 비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비우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현금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우고 있다. 뭔가 실물 자산을 좀 비우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표는 뭐냐면 하드랜딩 답변인데요. 이게 빨간색이 하드랜딩 답변이거든요. 지난 바로 직전에 11% 정도 하드랜딩, 경기가 하드랜딩 할 것이다가 11%였는데 빨간색 보시면 지금 이번에 49%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아니면 침체와 관련된 좀 우려가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따른 기대 역사상 최저치까지 급락했습니다. 예, 글로벌 성장이죠. 성장 기대입니다. 이 부분들이 역사상 최저치까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무역 관련된 관세 이슈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42%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역사상 네 번째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뭐 그 전에 더 높아졌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역사상 네 번째 정도의 경기 침체 예상이 높다라는 겁니다. 42% 정도 추론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자, 57%가 고인플레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게 21년 6월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왔다는 거죠.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관세가 여전히 이제 뭐 적용될 거니까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여기에 따라 인플레가 올 것이다 보고 있는데, 또 수요가 부러지면 또 인플레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또 수요는 최근에 어느 정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나오는 수요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살짝 다운되겠지만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73%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예외주의가 피크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역시 나타납니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도 사야 되고 미국 국채도 사야 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막 급락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4.5%까지 급등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채권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이야기됐던 채권과 주식이나 뭐 달러나 이런 것들을 내다 팔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심리가 73%나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인기 있는 트레이드 1위는 이제 롱 골드입니다. 롱 골드. 골드를 사는 거. 예. 49% 1위고요. 그다음에 M7이 드디어 2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빅7 테크주를 사는 것보다는 골드를 사는 게 1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2위로 떨어졌죠. 23년 3월 이후에 M7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1위였던 것이 이제 2위로 바뀐 게, 그러면 23년 3월 이후에 처음이면 거의 한 2년 만에 거의 바뀌는 거죠.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36%가 미국 주식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3년 5월 이후 최저치인데, 아무튼 전체 구간의 36% 정도 수준이 미국 주식을 언더웨이트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이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5,40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으로 계속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역시 그 포인트 정도 오니까 지금 좀 쉬거나 아니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딩 구간이 나왔고요. 뭐 S&P 500 기준 저점은 어디냐 본다면 한 4,900, 많게는 4,800 정도, 4,800 정도에서는 저점을 이번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펀드 스트릿의 텀리 설자도 아마 이야기를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났다, 바닥을 봤다라고 또 이야기를 최근에 하는 것 같은데, 아마 S&P 500 기준 지난번에 5,000 깨졌을 때 한 4,900 언저리 나오니까 트럼프도 채권 금리 못 이기고 바로 90일 관세 유예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뭔가 센티가 좀 바닥에 대한 센티가 좀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 5,000에서 5,500까지 또 박스권에 이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뭐 미국 시장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5,400 정도가 중요한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를 뚫어서 5,700까지 가버린다면 완전히 상승 추세대로 뭐 넘어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분석을 하는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전달 드리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또 설명 자체가 너무 못 알아듣도록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아니죠. 뭐 잘 들으시면 이해가 잘 가시죠. 예, 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요.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반도체 자료 좀 띄워주시면. 현지 시간 15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해졌고요. H20 칩은 연산 능력은 낮으나 고속 메모리와 기타 칩과의 연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양을 낮춘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타겟한 그런 제품인데, 이번 수출 제한으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2월에서 4월 사이에 55억 달러 약 7조 8,7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구매 약정, 관련 충당금에 대한 따른 비용을 산출을 했다라고 보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공개했던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약 430달러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약 15에서 30%까지 추정이 되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AI 반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또 가시화됐다고 보는 쪽도 있고,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6% 이상 하락세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반도체 업종 소부장까지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 오늘 참 안 좋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 DS투자증권에서도 코멘트를 냈는데요. 자,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으로 HBM 판매가 없고, SK하이닉스는 H20용 HBM3E 3월 추가 판매를 완료해서 엔비디아처럼 재고 손실 처리 등의 비용 반영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련된 H20 칩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12단 위주로 엔비디아에 판매하고 있고 H20은 기존 계획 대비 추가된 물량이기 때문에 H20 제재로 인한 연간 HBF 계획 변동이나 실적 추정치 변경은 없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재 때문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해당 이슈로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6%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좋을 수는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장중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S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20 직접 회로와 관련된 제품을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 조치는 무기한 적용된다고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H20 칩 매출은 약 24년 분기에 전체적으로 연간 120에서 150억 달러 추정을 합니다. 분기 손실 55억 달러는 수출 규제로 인한 구매 계약 및 재고 충당금으로 보인다 보는데 엔비디아 지역별 매출 비중상 중국 13% 정도 수준인데 네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싱가포르 18%, 대만 15%그 다음으로 뭐 중국이 13%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H20에는 기존 HBM3 8단 96GB가 주로 탑재되었고요. 24년 4분기 정도부터는 삼성전자가 일부 공급을 했던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 올해 3월 HBM3E 8단 144GB로 채택하고 SK하이닉스에 공급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규모와 공급 기간상 HBM 매출 영향은 아마 양사 모두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은 사실 펀더멘탈 영향은 거의 없는데 센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장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더 하락한 요인은 아마 반도체 섹터가 오늘 별로 안 좋았는데 오후장 들면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지는 이슈가 하나 발생했었죠. 그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SML의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오후장에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자, ASML이 매출은 시장 예상 77억 유로에 거의 부합을 했지만 신규 수주액은 39억 4천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48억 2천만 유로를 크게 하회하는 신규 수주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CEO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언급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언급이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하방 위험이 더 높아진 것으로 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뭐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젠슨 왕이 트럼프 쪽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마라라고인가요? 마라라고 쪽에서 식사를 하고 H20 관련된 중국 수출을 뭐 통제 없이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H20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까지 갑자기 며칠 만에 또 바뀌고 있어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출지 트럼프 관세는 정말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는 ASML 관련된 가이던스, 신규 수주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낮은 가이던스가 제시됐다는 것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뭐 과거에 뭐 지금은 잘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증권에서 근무하셨던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렇게 뭐 소비재, 화장품 쪽은 거의 국내 탑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뭐 다른 쪽으로 좀 가셨다가 다른 뭐 기업체 쪽에 대표회사로 가셨다가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 박종대 연구원님 너무 제가 컴백하셔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이트를 못 들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예, 컴백을 하셔서 메리츠증권으로 가셨죠. 그래서 메리츠증권에 계시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경계는 확장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지역적 경계를 유럽과 중동으로 빠르게 확장한다. 그러니까 실리콘2도 작년까지는 미국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미국이 조금 슬로우할 수 있으나 이제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의 K뷰티의 확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분석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은 곧 일본을 넘어설 태세가 있고요. 유럽 매출 비중이 큰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APR, 실리콘2의 실적 모멘텀을 유심히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하셨습니다. 자, 또한 용기의 경계가 유리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가격과 안정성 문제로 소외돼 왔던 유리 용기의 립스틱이라든지 마스카라까지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죠. 뭐 펌텍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띌 수 있겠죠. 많은 이종 산업에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제약사, 미용 및 의료기기, 연예기획사, 마케팅, 플랫폼 업체들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도 역시 용기 회사까지도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1분기 전반적인 실적 예상치는 당초 기대치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고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년도 후반기부터 K뷰티 글로벌 확산에 대해서 수출 지표 중심으로 의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1, 2월 부진한 수출 실적은 더욱 우려를 키우기도 했지만 3월 수출 지표는 회복이 되었고 이에 4분기 어닝쇼크 업체들의 실적도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SMCG, VT, CSA 코스믹, APR, 펌텍 코리아 등 화장품 테마도 상승했고요. 최근에 실리콘2라든지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펌텍 코리아도 오늘 주가들이 꽤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업종 최근 현황 리마인드라는 멘트를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종목별로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니까 한국 화장품 좋다는 이야기는 뭐 또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업 현황 업데이트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요 기업들이 어떤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APR입니다. 컨센서스 상회가 기대된다 보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요. 해외 매출 초강세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가 되고 해외 매출 147%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187%, 일본이 103%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대형사 가운데서는 LG 쪽보다는 아모레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컨센서스 상회 예상된다 봤고요. 북미 이 부분에서 라네즈가 고성장하고 있고 이익 체력 상승과 중국 적자 축소. 그러니까 예상은 중국 쪽에서 마이너스 100억 정도 적자가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억 정도로 적자가 대폭 축소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알엑스는 조금 시장의 컨센을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분기 아마 하나증권의 OP 추정치 1,300억 원 부합이 예상된다 봤습니다. 면세가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H&B나 온라인 중심 확대가 되고 있고 비중국 수출 확대 기조가 있다고 평가는 했습니다. 생활용품 수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입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2가 가장 논란이 많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만 그 어닝 기스가 나면 바로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리콘2가 관심들이 많은데 컨센서스 1분기가 부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지사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다 봤고요. 미국의 성장세에 전환되고 경쟁 강도는 유사하지만 전분기 대비 매출 확대에 따라 GPM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다. 마진율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유럽 중동 등으로 기회 요인을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유럽 중동 매출이 미국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올해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4일 정도에 실리콘2 기업 탐방을 갑니다. 제가 갔다 와서 뭔가 확인이 좀 되면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4월 24일 갔다 와서 한번 또 공유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같은 경우는 1분기 하나증권 OP 추정치 250억 원, 컨센서스 부합이 예상된다 평가를 했고요. 2분기부터 북미 주요 온 오프라인 채널 입점 예정이고 중국 리들샷 물량 수출 본격화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MLCC 같은 경우는 1분기 하나증권 OP 추정치 92억 원 컨셉 부합을 할 거로 보고요. 국내 H&B 매출 사상 최대 매출 기록 중이고 수출은 2월부터 일본, 동남아, 미국 등 수출 확대 추세이고 3분기에는 미국의 주요 화장품 오프라인 채널 입점이 확정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장을 계속 하겠네요. 자, 클리어 같은 경우입니다. 1분기 하나증권 추정치 74억 원 컨센서스 부합할 것이고 국내는 H&B 채널 사상 최대 매출과 수출은 일본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로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채널 접점을 확보하고 해외 매출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봤습니다. 자, ODM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더블 디짓 성장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수출주도 K뷰티 수출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 코스맥스는 미드틴 성장 그리고 한국콜마는 로우틴 성장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장으로 보면 코스맥스가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네요. 사실 코스맥스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남아 있나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고 최근에 한국콜마는 다소 좀 박스권을 돌파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펌텍코리아 용기 회사입니다. 2월 수주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3월은 또 2월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수주 강세 지속이 된다고 하면서 펌텍코리아도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J 돌돌님 몰빵가요? 몰빵은 안 됩니다. 네, 호빵은 드셔도 되는데 몰빵은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의료 미용기기 업황 상저하고 흐름 전망 속에 미용기기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D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의료 미용기기 1분기 수출액이 9억 8천만 달러,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9.5%,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14%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의 전통적 비수기에도 의료 미용 업종의 연간 성장세가 견조함을 확인하고 있고요.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종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연간 성장세를 달성할 항목은 필러입니다. 최근에 필러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상당히 견조하게 파마리스가 계속 올라왔죠. 파마리스 소재의 강원도 강릉시 수출액 월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를 지속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1분기 중국향 수출 데이터 호조에 이어서 2분기 휴젤 레티보 미국향 선정이 예정돼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2분기 성수 효과가 더해질 거로 봅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미용 의료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분기별 수출 성장세 지속에 따른 25년 외형과 이익 성장이 같이 기대된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파마 리서치가 1분기가 보통 비수기인데 지난 분기 대비로도 성장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짙은 파란색은 23년 그리고 하늘색은 24년 그리고 붉은색은 25년인데 1분기 25년은 1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1분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1분기에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파마 리서치 비수기임에도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게 조금은 키워주세요. 월별 외국인 피부과 소비 금액입니다. 3월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짙은 파란색이 24년 그리고 하늘색이 25년인데요. 23년은 회색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4년 대비 25년이 월간 단위로도 역대 피부과 소비 금액이 최대치가 경신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일본 분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강남의 피부과 레이저 시술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강남의 피부과 가보시면 예전에는 중국인 대상 이렇게 중국어 하시는 이렇게 서포트하는 분들이 좀 계셨지만은 최근에는 가이드 가운데 일본어 하는 분들이 강남 피부과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한국에 레이저 시술 받으러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일본계 쪽에 그리고 그 외에도 동남아나 중동 지역에서 오는 분도 많기 때문에 월별 외국인 피부과 소비 금액이 3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은 분기별 외국인 피부과 소비 금액 전년 대비인데요. 이게 보시면 분기별로 보시면은 전년 대비 120% 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레이저를 맞을 수도 있고 뭐 필러 맞을 수도 있고 보톡스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뭐 이런 피부과 소비 금액이 외국인들이 전년 대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겹쳐진다면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은 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면세점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면세점 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피부과 관련된 쪽도 급성장하는 쪽에서 외국인들이 급성장하는 쪽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젝터블 고성장 EBD 업황, EBD는 이제 레이저 기기들이죠. 업황 회복 지역을 밝혔고요. 인젝터블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 규모와 전체 미용 의료기기 시장 내 비중은 2019년 60억 달러 약 8조 원에서 43%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3년 90억 달러 12조 원 약 46% 늘었고요. 27년 예상 120억 달러로 약 16조 원 그리고 점유율은 48%로 꾸준한 침투 확대가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리레이팅에 따른 긍정적인 반영이 된다고 봤어요. EBD 같은 경우는 아까 레이저 에너지 기반이라고 했죠.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1분기 EBD 의료기기 지역별 수출 금액은 강남 쪽은 클래시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금천구는 제이스 메디칼 이렇게 볼 수 있죠. 클래시스 강남은 1251만 달러 전년비 44% 늘었고요. 성남은 비올인데요. 480만 달러 전년비 32% 늘었고 유성구는 원택입니다. 원택은 943만 달러 전년비 1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낮아진 베이스에서 업황 회복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과는 가보셔야 체감이 돼요. 안 가보시면 이게 이렇게 사람이 바글거릴까 많을까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까 못 느껴지십니다. 피부과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분위기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피부과 시술 관련해서 안 받았던 40, 50대 아저씨들 와이프 손 끌고 오기도 하고요. 뭐 모르죠. 네, 애인 손 잡고 올 수도 있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애인 손 잡고도 올 수도 있고 아저씨들도 이렇게 와이프 손 잡고 같이 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잘생겨지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위해서 확인을 하러 가는 겁니다. 소비재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보셔야 알아요. 소비재는 사용해 보시거나 경험을 해보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주당 중기특위가 중소벤처기업 정책과제 리컬테크,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문 직역 AI 서비스 선택 소식 등의 원격 진료주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정책적 테마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내 법률 의료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라든지 AI 홈닥터 이게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죠. 이 합법화 방안을 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을 했고요. 이에 따라 전문 직역 AI 서비스가 차기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단기 처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 때 원격 진료 이슈가 살짝 풀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저항도 많다고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개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에 대한 여러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튼 뭐 그런 것 중심으로 앞으로 가야 될 뭐 환경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아무래도 전체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쎄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테마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은 당분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게 펀더멘탈로 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도 대왕고래도 그랬고요. 최근에 알래스카 LNG도 그랬고 그게 펀더멘탈리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업이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모른다. 뭐 나쁘다는 사람도 많고 뭐 안 된다는 사람 부정적인 이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분간 주가는 되더라. 근데 나중에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더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만 아무튼 주식시장 성향이 그런 것들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토마토 시스템, 유비케어, 케어랩스, 인성정보, 비트 컴퓨터,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왔고요. 온코크로스 최근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AI 기반 신성장 사업 확대 전망 쪽에 통신주가 상승했습니다. IPK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AI 시대 도래는 통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고 이미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AI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방위적인 AI 전환 흐름은 저성장의 굴레에서 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통신 3사 모두 5G 보급률이 70% 상회하면서 설비 투자, 마케팅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과 비주력 사업 정리를 통해서 전사적인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8.9%로 2011년 이후에 거의 한 13년,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주주화하는 정책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등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여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입니다. 뭐 일부 증권사에서 LGU 플러스가 자사주 매입을 조만간 할 것이다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주주 배당이나 이런 것들도 뭐 KT라든지 쪽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통신주가 좀 무겁긴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삼성전기가 중국의 비아디의 MLCC 공급 소식에 MLCC 주가 올라왔습니다. 뭐 사막 컨덴스까지 오늘 시초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기가 중국의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 전장업체들에게 MLCC를 공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MLCC 공급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중국 비아디 본사 방문 이후에 나왔고 정확한 공급 규모와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계약 규모가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매출이 지난해 9,7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서 MLCC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기 쪽에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 지속 속에 자동차와 부품업종이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를 25%를 자동차 산업에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미 품목관세 부과가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글로벌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은 품목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시즌인 4월에 글로벌 자동차 섹터의 어닝 추정치 하향 조정이 어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인지 관망하는 장세가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뭐 판도가 뒤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완성차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는 아직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 유예 가능성 시사하는 코멘트가 있었지만 완성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차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률 추이 전망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세 개 막대 그래프가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토요타 그룹, 그 다음에 가운데가 GM,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현대차,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기아입니다. 연간 23년, 24년, 25년 연간 관련해서 영업이익률 추이인데 이 떨어지는 폭이 현대차와 기아가 그 관세 품목 이제 어쨌든 관세가 이렇게 난도 불구하고 충격이 상당히 덜하다는 모습입니다. 다른 쪽은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추이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상대적으로 슬로우하게 아주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살짝 떨어지는 모습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컨센서스에는 품목관세 충격이 느리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수급 측면인데요. 현대차 기아의 코스피 1간 거래량에서 차입 공매도 거래 비중 추이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 관련된 공매도 위한 차입이 상당히 꺾이고 있어서 공매도 수급이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쪽은 공매도 수급이 오히려 잦아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급락하거나 공매도 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거나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관련된 차입이 점점점 줄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공격은 이 자리에서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히토류 수입, 안보 조사, 지지 소식 등의 희귀 금속 히토류 관련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표 하나 보시면 국가별 히토류 현황인데요. 중국이 역시 히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고요. 여기 보이는 실선이 히토류 매장량입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인디아, 호주, 미국 이 순으로 국가별 히토류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집중된 국가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정도로 보는데 아무튼 뭐 미국도 꽤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그렇게 크게 안 한다고 보는 거죠. 뭐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동력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무튼 뭐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역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은 주가들이 반응을 하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죠? I see you.